그러면 이충우 박사가 어떻게 해서 총통침법을 만들게 되었는가? 이분이 처음에는 채침을 하신 분에게서 침을 배웠다 그래요. 이 채침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진단도 필요 없고 그냥 어떤 기본적인 틀 위에 자기가 쌓아 올린 경험들을 이렇게 대입만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합국 태충이 4관이잖아요. 여기에 곡지 3리를 추가하면 8관이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8관을 놓은 다음에 가슴이 답답해요. 그러면 천돌 4관이 추가가 돼요. 명치와 배꼽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중환과 족삼리를 추가해요. 배꼽 아래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관원과 삼음교를 추가해요. 누워서는 이렇게 침을 놓으면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엎드려서는 우리의 손 감각을 이용해서 방광경설에 있는 유혈들을 적당히 추가해주면 안 낫는 병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고 계신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침 숫자가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침 놓는 나도 힘들고 침 맞는 환자도 힘들어요. 그리고 채침에는 아무리 경험이 쌓여가도 그 속에 한의학적인 지식이 들어갈 여지가 별로 없어요. 두 번째, 이분이 이런 갈등 속에서 만나게 된 침법이 사암침법이라 그래요. 이분도 우리를 다 경험했듯이 김홍경 선생님의 사암침, 김강호 선생님의 일침, 오로 김경조 선생의 오로 사암침, 이런 것들을 다 섭렵을 했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역시 모든 한의사가 느끼고 우리 침술은도 느끼고 저도 늘 느끼는 바였지만 삼오행침의 문제가 정격, 승격이 대표 처방인데 그 정격의 의미, 승격의 의미를 알기가 참 어려워요. 예를 들면 소변 불통의 방광 정격, 대변 불통의 대장 정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너무 외워서 쓰기 좋잖아요. 처방이 간단하니까. 그런데 방광 정격에 혈이 4개인데요. 이게 금보토사예요. 그런데 금이 어떤 역할을 하기에 소변을 잘 보게 만드는지, 수혈이 어떤 역할을 하기에 소변을 잘 보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대변 불통의 대장 정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장 정격의 처방이 토보화사예요. 이 대변 불통의 대장 정격이라고 하는 처방 속에 토보화사가 들어있는데 이 토가 어떤 역할을 하기에 대변을 잘 보게 만드는지, 화가 어떤 역할을 하기에 대변을 잘 보게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것들에 대한 것은 암기해서 써보지만 어떤 때는 기가 막히게 듣고 어떤 때는 안 들어요. 그러면 들을 땐 왜 듣는지, 안 들을 때는 왜 안 들었는지에 대한 자기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사암침 안에도 오운육기라고 하는 독특한 이론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상생상극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론이 그 속에 깔려 있어요. 그렇지만 정작 사암침을 쓰는 우리에게는 명확한 혈성, 오행혈 하나하나의 혈성과 효능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 주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치웅 박사도 사암 오행침에 대해서 갈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갈등 속에서 이치웅 박사의 머릿속에 어떤 질문, 해결하고 싶은 문제 세 가지가 떠올랐느냐면, 첫째, 오행침 하나하나의 혈성과 효능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을 얻고 싶어 했어요. 다시 한번요. 오행혈 하나하나의 혈성과 효능에 대한 한의학적인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경락의 문제인지, 어떤 장부의 문제인지를 알아야 오행침은 쓸 수가 있어요. 특히 사암침이 그래요. 사암침은 모든 장부를 한열, 허실로 변증해서 치료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병이 어떤 장부와 연관됐는지, 어떤 경락과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암 오행침을 하면서, 일침요법을 하면서, 오로사암침을 하면서 문제점이 뭐냐면, 어느 장부, 어느 경락의 문제로 규결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한 정보가 너무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단편적이에요. 그래서 이치웅 박사는 내게 치료받으러 온 이 환자의 증상이, 이 환자의 병이 어느 장부, 어느 경락의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진단법을 알기를 원했어요. 물론 한의학에는 사진법이라고 하는 망진, 들을 문자 문진, 물을 문자 문진, 그 다음에 손으로 만져서 하는 절진, 이 네 가지 진찰법이 있어요. 이 네 가지 진찰법을 총합해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치웅 박사는 전통적으로 한의학에서 내려오는 복진법을 가장 중요한 진단법으로 채택을 한 거예요. 이 복진법을 가장 중요한 진단법으로 채택을 하고서 실제 임상에서 자기가 알게 된 오행침의 혈성과 효능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해 봤더니 너무너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이분이 알게 돼요. 그래서 환자가 가지고 온 증상과 병을 어느 장부, 어느 경락의 문제로 특정 지을 것인가에 결정적으로 끌어들인 진단법이 복진법입니다. 이 복진법을 총통침법에서는 너무나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예 총통복진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좀 그렇게 이름 붙이면서도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기존 한의학에서 내려온 복진법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치흥 박사가 개인적으로 추가한 2가지 복모열 외에는 거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사암오행침을 접하면서 큰 고민으로 다가오는 게 보사법이에요. 저는 천재는 아니라도 노력하면 따라가는 정도는 되거든요. 그런데 사암오행침에 나오는 보사법은 자고 나면 잊어버리고 또 자고 나면 잊어버리고 그래요. 그도 저도 포기하고 싶었는데 누가 포기할 명분을 안 주는 거예요. 김광호 씨 같은 경우는 소부열 하나를 낮 12시에서 12시 30분 사이에, 우리나라 표준 시간이 좀 그렇잖아요. 그 시간에 잘못 보사해가지고 보사를 잘못해서 응급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보낸 환자가 한두 명이 아니래요. 그러니 이 보사법이 얼마나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동시침을 공부하면서 중국에서 들어온 책을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침을 찔러놓고 어떤 보사법도 필요가 없다는 문장들이 발견이 돼요. 영수보사도 결정적이지 않다. 좌우 염전, 즉 구륙보사도 큰 의미가 없다. 양유골씨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어떤 쪽을 따르는 의견이냐면요, 우리 몸의 경락에 흐르는 맥기의 방향은 일방향이 아니고 쌍방향이다. 그래서 맥기의 유주 방향에 맞추는 영수보사도 절대적인 건 아니다. 이게 중국에서 나오는 책들의 내용이에요. 또 하나, 좌우 염전을 9번 돌리면 보, 6번 돌리면 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중국에서 나온 책을 보니까 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한 바퀴 돌리면 360도인데 이걸 9번에 나눠서 돌리면 살금살금 돌리기 때문에 부드러운 자극이 돼서 보법이 된다. 360도를 한 바퀴 돌리는데 6번에 나눠서 돌리면 조금 큰 폭으로 돌리기 때문에 강자극이 돼서 사법이 된다. 이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사암오행침에서 기를 죽였던 것은 뭐냐면, 침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보가 되고 왼쪽으로 돌리면 사가 된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면 좋겠는데 오전, 오후가 달라지고요, 좌우가 달라지고요, 남여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김강호 씨는 외워서 하다 실수하느니 아예 침 놓을 때마다 보사표를 보고 한대요. 그러니 얼마나 철저한 오행침 보사법의 신봉자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의대 인턴할 때 아주 치료를 잘 하는 걸로 알려진 여자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수지침에서 나오는 3일 체질이라고 하는 그 복진법으로 복진을 해요. 그래서 각 장부의 허실을 찾아내서 오행침으로 그거를 조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 모든 오행침 혈에 직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저더러 만져보라 했던 복진점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직자만 해놨는데도 아까 수지침의 3일 체질 원리로 했던 복진의 반응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 교수님이 하는 말이 직자만 해도 이렇게 조정이 잘 되는데 왜 침병은 긁어대고 비벼대고 튕겨대고 그 요란을 떠느냐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오행치멜에 직자만 해도 모든 허실 한혈이 조정이 되는구나 하는 걸 실제로 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교수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이론들이 중국에서 들어온 책 속에서 제가 뚜렷하게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도 제가 워낙 김강호 씨의 일침요법이 유명했기 때문에 그 책 엄청 봤거든요. 그래도 제 마음에 남아있는 그 세뇌가 되어가지고 영수보사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직자를 하더라도 구륙보사를 꼭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해보면요, 아무것도 안 했을 때보다 치료가 훨씬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수보사 안 할 수도 없고 구륙보사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어정쩡한 상태로 있었는데 이 총통침법을 만난 거예요. 이치웅 박사는요, 이 기존의 사암오행에서 쓰여진 모든 보사법을 다 무시해버려요. 영수보사 제꼈어요. 좌우 염전 구륙보사 제꼈어요. 오전 오후 좌우 남자 여자 이런 보사와 관련된 모든 이론들을 다 물리쳐버렸어요. 그리고 이 총통 원장이 자기가 쓰는 보사법은 간결한 보사법이래요. 왜냐하면 침은 무조건 직자. 보는 어떤 거냐면 내가 보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관이 섰으면 시계 방향으로 조금씩 돌려준대요. 살을 하겠다고 치법이 섰으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살금살금 돌려준대요. 5분에 한 번씩 또는 10분에 한 번씩. 이분은 기본적으로 유침이 20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 유침보다는 좌우 염전을 시계 방향 또는 반대 방향으로 해주면 더 효과가 증진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치웅 박사가 총통침법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그 마음 세 가지를 설명해 드렸어요. 하나는 오행혈 하나하나의 혈성과 효능을 명확히 하고 싶었어요. 한의학적으로. 두 번째, 어느 장부, 어느 경락의 문제인지를 특정 지어줄 진단법을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그 진단법을 이분은 복진에서 발견한 거예요. 세 번째, 사암 오행침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짓눌려 있었던 보사법을 완전히 거부해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자 교수님의 직자만 하는 교수님의 얘기를 해드렸고요. 경락의 방향은 일방향이 아니고 쌍방향이라고 하는 중국 친구에서 나오는 얘기와 양유걸 씨의 견해를 소개해드렸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총통진법이 창안되기 시작했고요.